안녕하십니까, 디자인 아빠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공사 전에 아파트들의 구조와 또 부동산들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어떤 구조를 저희가 공사를 할 거고, 여기는 어떤 아파트의 위치 또는 스토리, 이런 것들을 좀 부동산과 접목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사 전에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앞으로 변화될 것들에 대한 간략한 계획을 설명드리고, 또 이 아파트에 대한 좀 스토리, 언제 지어졌고 또 흐름은 어땠고, 여기를 구입하셨을 때 어떤 향이라던가 구입하시게 된 고객님은 또 다르실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의 정보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좀 특별한 그런 테마로 오늘은 준비해 봤습니다. 이곳은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39평입니다. 근데 이 동네에서는 원래 지어지기를 센트럴파크 1 아파트, 센트럴파크 2 아파트, 그리고 통상적으로 센트럴파크 3에 위치할 곳에 센트럴파크 푸르지오라는 이름으로 지어져서 통상적으로는 센트럴파크 3를 불렀고요. 최근에 실제로 센트럴파크 3라는 아파트가 위치가 달라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다시 본 명칭인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아파트로 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연히 또는 센트럴파크 3가 다른데 확정이 돼서인지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서 불렀던 좀 특이한 이력이 있는 아파트인데요. 이곳이 무려 8년 전에 입주를 하던 아파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색감이나 이런 것들이 무려 한 10년 전에 자재를 사용해서 좀 칙칙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문, 또 싱크대, 또 상판까지도 브라운 톤으로 너무 좀 칙칙하게 시공이 돼서 전체적으로 완전히 변화를 시켜낼 겁니다. 근데 이 아파트에 대해서 구조와 이제 일화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도 이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어요. 더군다나 입주하기 직전에는 여기가 센트럴파크 1, 2 그리고 세 번째 지어지다 보니까 1, 2는 40평, 아니죠, 50평 이상의 집들만, 50 몇 평, 60평만 남향이자 센트럴파크 공원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랜드마크적으로 지어지다 보니까 통유리 건물들이어서 약간의 단열성에 좀 단점은 있었어요. 물론 뷰는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단열성 같은 거에 단점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향을 큰 평수 아니면 볼 수가 없었어요, 센트럴파크 공원을. 그 단점을 좀 보완하고자 그때 불렀던 이름은 센트럴파크 3지만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아파트는 아파트형 콘크리트 구조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아파트들의 창호로 시공되고 콘크리트 벽으로 시공되면서 사실 외관적인 멋은 이렇지만 단열성이라던가 또 30평 초반 평수, 30평 중반, 큰 평수까지 다 공원을 보게 아예 좀 설계를 바꿔서 시공을 했어요. 그런 점들이 단열성을 확보했고 또 뷰를 확보했기 때문에 또 걱정도 됐지만 좀 외관이 좀 별로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그런 단점들을 확실하게 획기적으로 보완해내면서 시공됐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동네에 살다 보니까 39평인데도 유일하게 방이 4개나 존재하고, 그래서 다른 공용 공간이 특히 부족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지만, 그때도 다른 공용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은 했지만 방이 4개나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39평은 양쪽 코너에 배치가 돼서 양쪽 창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폭이 넓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분양했을 때부터 피가 많이 붙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제가 그때 입주를 기다릴 때만 해도 피가 점점 떨어지고 있길래 조금 적은 피로도 내가 원하는 향을 고를 수 있겠다 해서 많이 좀 고민을 했던 집인데요. 이 세대 같은 경우에는 102동, 101동이 약간 뒤로 가 있고요, 103동이 좀 뒤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2동이 가장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102동에서도 왼쪽 코너 라인, 공원을 봤을 때 이 코너가 정남향이에요. 송도에서 센트럴파크 1, 2, 3라는 대충의 위치에서는 이쪽 코너가 정남향이기 때문에 정남향이 유리로 된 파트들은 좀 더울 수 있지만 정남향이 가장 우수한 위치니까요. 여기를 선택하는 게 아마 가장 좋지 않았을까. 또한 저라면 돌출되어 있는 102동에 우측을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원의 출발점이라서 약간 북서향일 수도 있지만 남과 북이 약간 섞여 있지만 뷰가 또 너무 좋아서 양쪽 다 정말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되게 가치 있는 그런 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 걸 저도 많이 고민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방이 많은 대신에 공용 공간이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도 결국에는 부동산 좀 관련한 표현인데요, 막상 입주가 또 시작되니까 가장 그 훌륭한 뷰 때문에 가장 빠르게 가격이 올라갔었어요.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좀 앞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시거나 또는 이런 경험에서도 혹시나 좀 팁이 되셨으면 해서 설명드리는 거고, 저도 그래서 굉장히 놓친 걸 아쉬워했던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8년이 지난 지금에서 또 뭐 중간에도 공사가 계속 있었지만 이 좀 공용 공간의 답답한 부분 또는 좁은 공간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바꿔내려고 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양쪽으로 창이 되어 있는데요, 소파 놓는 자리라던가 아무래도 좀 거실의 폭이 아주 좁진 않지만 조금, 특히 소파를 놓는 공간이 좀 부족해요. 또 그리고 식탁을 놓을 만한 공간이 사실 좀 여유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대면형으로 완전히 좀 스펙을 바꿔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바꿔주면서 좀 부족한 식탁을 놓을 공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예 바꿔서 좀 더 획기적으로 살려서 공간을 구성해보자 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거실과 주방 그리고 식탁 자리의 경계가 아주 모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철거해내고 뒤쪽에는 키 큰 장으로 매립 형태로 깔끔하게 구축을 하고요, 전면에 저 개수대, 조리대까지 전면으로 아예 끄집어내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를 만들 거예요. 대신에 이쪽에 이 답답한 키 큰 냉장고 장은 아예 철거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개방감과 완벽한 디자인 변화를 꾀할 거고요. 아예 식탁은 이쪽 통상적으로 저희가 소파를 놓는 자리로 아예 끄집어낼 겁니다. 다른 부분에는 소파를 아예 배치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테이블이라던가 공용 테이블로 구성해서 아예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구입하신 세대나 구성원에 따라서 아일랜드의 식탁 개념을 아예 섞는 방향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소파를 배치해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서 또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탁 개념이 없는 것들을 어떻게 아예 변화시키고 살리는 게 이 세대의 평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신 이 세대는 적당한 공간에서 최대한의 방 개수를 끄집어 내려다 보니까 수납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벽면들에다가 최대한 수납을 매립한 게 또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코너장도 문을 독특하게 제작해서 아예 코너에도 수납을 할 수 있게 빈틈없이 최대한 수납을 또 만든 게 나름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현관이 너무 좁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좀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최대한의 효과적으로 각 붙박이장도 배치되고 방 넓이도 크게 좁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또 하나의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끝방으로 가보시면 판상형은 통풍이 잘 되고 타워형은 사실 통풍이 맞은 바람이 안 불거든요. 근데 이 끝방 방을 4개까지 설치하면서 마지막 방을 맞바람이 불 수 있는 이런 창을 냈다는 것도 굉장히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아파트 시공 전의 모습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송도로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39평에 대해서 또 스토리도 설명드린 게 송도에 대한 아파트 또는 뭐 부동산에 대한 또 관심들이 또 많으시니까 그런 걸 구입하면서 향에 대한 거라던가 또 이 아파트에 대한 구조는 이러해서 어떤 또 변화가 필요하다든가 그럼 부동산과 조금 연계해서 좀 도움이 되드리면 어떨까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조에 대해서 10년 전에만 해도 레이아웃 변화를 충분히 가져옴으로써 이 단점들을 보완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조차도 사실 충분하게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포기하게 됐던 아쉬움도 또 설명드리고 싶었고, 또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멋지게 또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완공된 영상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부동산과 좀 관련해서 어떤 평형은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구입함에 있어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간략하게 저희가 도움될 수 있는 영상들도 많이 좀 촬영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무더워서 지금도 찍으면서도 막 땀이 나는데요,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저희는 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 아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